3월 18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계속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삼각수렴 테두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삼각수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예측하거나 이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비트코인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알트코인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아요. 비트코인 오른 것만큼 알트코인 상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오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웨이브도 마찬가지지만 오른 것들을 보면 신규 성장한 코인이나 아니면 이미 상승 추세가 있는 코인들이 상승이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코인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이 쉽지 않은 확률이다. 우리가 또 제2의 셋업을 찾기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일단 세럼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세럼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상승폭은 12%인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크게 봐도 이 거래량이 최근에 달성한 적이 없어요. 거의 한 5개월 동안 신고 거래량, 그 기간에도 이거보다 더 큰 양봉과 음봉은 존재를 했지만 이만큼 거래량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거래량이 저만큼 오르는데 이렇게나 거래량이 나온 게 정상일까? 실제로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정도의 양봉, 이 정도의 양봉에서도 거래량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이거보다 10배 이상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비정상인 거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누군가가 자기 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자전거래를 만든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이 자전거래가 사실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전거래 판단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누군가 여기서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자전거래를 필요로 해서 자전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굳이 자전거래를 만들었는지는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자전거래나 차트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그 이상현상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 이상현상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자전거래를 만들어서 물량을 정리하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뭔가 물량을 팔기 위한 제스처를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낮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상현상이 고가에서 발생되면 반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인데, 그 목적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저가에서 한 거는 분명히 가격대를 올려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저가에서 거래량이 발생해도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가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차트에서는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굳이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뭐 거래량이 여기 적정 구간 뭐 이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온다고 쳐도 사실 차트상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정상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거래량이 많은 뭐 자전거래가 포함된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게 저가에서 출발을 했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뭐 이런 코인들도 사실 비트코인이 차트가 긍정적이라 그러면 이런 코인들을 골라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부정적일 때는 사지 않는다가 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코인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이런 차트들이 발생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차트 요건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거래량이 들어간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 만약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치면은 이만큼 매수하고 이만큼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음봉이 좀 애매해서 좀 힘이 버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고 싶다, 만약에 이렇거나 아니면은 샀는데 이제 손절가가 뭐 여기 있고 여기서 나는 홀딩 중이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음봉을 맞는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 음봉이 매도의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지형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를
참고해서 볼게요. 이제 샌드박스랑 조금 유사해요. 아까 여기 양궁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도지형 캔들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켰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고점에 딱 부딪혀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팔고 나갔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가능성을 무조건 이거는 팔고 나갔으니까 못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나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차트를 분석할 때 항상 확률에 의해서 분석하거든요. 무조건 맞는 거다, 이건 아닌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확률이 좀 높다, 낮다로 판단하는데 내가 높다고 생각한 확률이 틀리는 경우를 항상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의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들의 기준이 없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도 여기서 분명히 매도량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주로 내려갈 때 생각을 해보면은 내려오다가 나는 여기쯤이 저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량이 많이 나왔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저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졌으면은 이제 내가 저점이란 판단이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손절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내가 이 저점이란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근거를 만든단 말이죠. 차트를 보고 또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만 딱딱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거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매도량이 많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판단을 좀 바꿔가면서 객관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항상 시장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는 손절할 수도 있고 그 손절이 또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살 수도 있고 이게 원칙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에서 사실 큰 돈을 잃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내 고집을 유지하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손실을 결국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